네가 한번 가봐. 굴러서 아빠가 밀어줘.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통해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빨. 정말 내 자식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키울수록. 또 너무 다 좋죠. 다른 아버지들과 비슷하게 저도 애 살냄새라든가 키우면서 똥냄새도 좋고 살냄새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하지만 입양 가족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있습니다. 입양 아들의 사춘기라는 애독이. 엄마가 떠날까봐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오는데 또 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입양 가족들이 자조 모임을 만들어 위로받고 있는 실정. 과연 입양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30년 개방 입양의 역사를 가진 나라 미국. 입양 전부터 12주간의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와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Hi, I am. Nice to meet you. Come on in.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입양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we're very proud of the services that we offer in our post-adoption unit. So we have a unit of staff that are designated to support the adoption after finalization. Let me see if Callan will talk any.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친부모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미국의 개방 입양 가정들. 그들을 통해 입양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다 먹고서 학교 가야지. 엄마랑 같이 나가야지. 엄마 저는요? 주아는 요거 갖다 놓을래? 응. 미로는 빵 구워서 먹을 거지? 네. 알았어. 계란에다가 토스트. 아침 8시. 두 아이의 아침 준비로 바쁜 이설아 씨네 집. 잘라져 버렸네. 엄마 저 이렇게만 먹을래요. 그냥 먹어. 주아도 어차피 데리러 가야 되잖아. 지금 먹고 싶어. 특히 요즘 엄마는 아침잠 많은 아이들을 깨우느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곤 합니다. 바쁘죠. 아침에 깨워서. 우리는요 안 일어나고요. 엄마는요 화가 나고요. 저 맨날 늦잠 자고 누나도 늦잠 자고. 이건 엄마 뭐. 두 아이를 동시에 학교와 어린이집에 늦지 않게 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아이들. 다 마셨어? 지각하면 미루야 너가 혼나는 거야. 우아는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야. 너는 8시 반까지야. 항상 지각하기 때문에 시계를 한 10분 빨리 돌려놔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나가죠. 아닌데. 어떤 거니? 응. 그럼 옷 입어야지. 옷 입고 가방 챙겨. 좋아도. 저기 너 옷 입지? 옷 입어. 가방 챙기고. 맨날 정신이 없어. 아침만 되면. 좋아도 알지? 오늘도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인다. 애들이 가고 있네. 우리도 빨리 가자. 학교가 코앞인데도 매일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아이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입양해 가족이 된 이설아 씨네. 결혼 4년 차에 남편과 입양을 결심했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임이 아닌데 임신을 안 하고 입양부터 한다니까 뭐 친정 어머니는
너 미쳤니? 이 말씀부터 하셨고, 아버지도 그거는 좀 시댁 어른들을 생각해서도 좀 차후로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많이 말리셨죠. 아들이 하나고 또 며느리는 들어왔으면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디서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입양 얘기를 꺼내면서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건 너무 당연했죠. 하지만 부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생후 37일 된 아들 주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꾸 눈을 이렇게 감고 자고 있는데 인형 같은 거예요. 근데 함부로 못 안겠더라고요. 너무 작고 또 아직은 낯선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건네받고 또 남편이 이제 우유를 먹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뭔가 교감하는 그 느낌으로 아이 심장 소리를 듣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아 드디어 이제 만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찾아온 주하는 엄마 아빠로 사는 행복을 선물해줬습니다. 그 아이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 너무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가장 초기 때 우리와 만났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질감도 없이 우리의 삶에 주아가 바로 들어와 주었고 그게 너무 만족스러웠죠. 그냥 육아가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입양도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엄마는 주하에게 누나를 만들어주기 위해 또 한 번 입양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3년 전, 딸 미루와의 첫 만남은 한 보육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앨범이고 이거는 육아일기예요. 미루가 태어나서부터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이제 그 보육사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당시 5살이었던 미루와 가족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녀님 손을 잡고 어떤 조그만 아이가 들어오는데 정말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쿵 하는 그 느낌이 정말 있었어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표정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저런 아이가 내 삶에 내 딸로 들어온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신생아 때 만난 주하와는 달리 미루가 마음을 열고 함께 살게 되기까지 몇 달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막상 집에 와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돼서도 이해할 수 없는 미루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이한테 혼을 내고 제가 속상해서 기분이 안 좋아져 있으면 보통의 아이들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본인도 좀 자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미루는 다시 엄마 나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아니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할아버지한테 간다든가. 그럴 때 엄마는 굉장히 또 더 힘들어지죠. 저 아이한테 내가 아직 아무런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침에 본 엄마 딸 사이가 되기까지 엄마 미루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3년이 흐르면서 이젠 붕어빵 모녀가 됐습니다. 웃는 게 똑같아. 이 표정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정말. 사실 처음부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키우다 보니까 예쁜 아이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걸 그때는 못 봤을 뿐이었고 아이도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뿐이고 근데 가족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면서 정말 저절로 예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예쁘죠. 함께 부대끼며 울고 웃던 시간들을 통해 점점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이설아 씨네. 엄마 좋아요. 엄마도 좋아. 더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 원래 하는 대로지. 매일 뽀뽀하면서 해야 돼 그냥.
어쨌든 귀여운 놈들이야. 그냥 뭐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지. 보니까 어때? 입양을 극구 반대했던 이설아 씨의 부모님. 너는 엄마만 있으면. 이젠 외손주들 사랑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잘하는 거지. 여기서는 제가 아주 완전히 그냥 마스코트예요. 다들 직원들도 그러고 너무 이뻐하고 지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우리 주하고 미로는 또 얼마나 애가 아시다시피 영특한지. 미루가 미술을 전공한 엄마를 점점 닮아가는 게 기특하기만 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누리 못생겼어. 색채 감각이 있어. 엄마 닮아서. 미로는 지 엄마 많이 또 배우려고 그러고 엄마 많이 닮아가고자 하고 엄마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표인 것 같아. 핏줄로만 가족이 된다고 믿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생각을 180도 바꿨습니다. 딸 가진 부모는 첫째는 우리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잉태를 해야 모든 시댁에서 대접받아? 저는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거 그냥 굉장히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난 애들을 참 안 사랑했거든요. 난 애들을 정말 가까이 할 줄 몰랐는데 인색한 할아버지였는데 그게 쟤네들한테 우리 그렇게 잘하시나. 미루를 통해서 주아를 통해서 그냥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새로 발견하게 된다니까. 쟤들을 통해서. 입양이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 많이 해요. 정말 키워봐라 얼마나 이쁜지 하나도 다른 게 없다. 너무 귀했던 기저하고 좋은 일이다. 야, 네가 아빠가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집 앞 공터로 나서는 네 식구. 섰어. 좋아, 타봐 이제.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을 둔 탓에 항상 사랑에 목말랐던 남편. 가장으로 자신 역시 바쁜 아빠가 됐지만 시간을 쪼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하지? 뭘 좋아라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네. 놀 땐 재밌게 놀려고 해요, 애들하고. 짧지만 좀 열심히 놀아주려고 합니다. 야, 아빠 맞는 너, 사람은 야, 싫대. 이젠 아이들과 아빠만의 놀이 방식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밀어줘. 다른 아버지들과 비슷하게 저도 애 살냄새라든가 키우면서 뭐 똥냄새도 좋고 뭐 살냄새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주아 같은 경우는 그냥 주아만큼 미루에 대한 그게 올라오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하지만 어느 부모나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를 알아가듯 부부는 오늘도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려고 애씁니다. 애들이 재밌어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같이 보면서 한바탕 웃고 그러면 애들이 이걸 그렇게 신나하는구나.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거구나. 그런 거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 배우는 거죠. 거지와 공주. 맞지? 거제 공주. 공주와 거진가? 거지와 공주예요. 공주 나온 영화는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공주라 생각하는지. 미루 맞아요? 아빠 말이 맞아요? 한 발 한 발 다가가다 보면 주하처럼 바뀌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5년이 걸릴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앞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5년은 지나야 이제 주아 정도의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겠거니 그러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누나 하네 어쨌거나. 사실 지금의 평범한 일상을 만들기까지 엄마에겐 말 못할 힘겨움이 많았습니다.
입양했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예,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육을 하고 아이를 훈육을 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그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미루와 가족이 되기 위한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주하에게 일찍 찾아온 애도기도 엄마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주아야, 너도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는데 그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어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이제 누워서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는데 갑자기 주아의 눈물이 이제 터진 거예요. 정말 통곡하듯이 너무 깊은 곳에서 아이 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막 울면서 엄마한테 자기 눈물을 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길래 왜 주아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떠날까 봐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수 없었던 엄마는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 교육을 통해 입양 부모들과 함께 올해 입양 가족센터를 만든 거죠. 입양 가족들은 항상 자조 모임을 통해서 선배 얘기 듣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항상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모임 안에서도 해결 안 되는 깊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가 나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이 정책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판다고 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시작해서 지금 센터에 같이 오게 된 거죠. 이곳에서는 입양 부모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심리 상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반가워요. 저 미루주아맘. 여기 센터장님이세요. 여기. 사실 저희가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돈 있어요. 한 명 돈 있고. 그 전에? 네, 한 명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치. 네, 그러니까 초대다 보니까 첫정이다 보니까. 그랬구나. 네, 그래서 남자애들이 거의 다 해외를 가니까 사실 저희 입양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이제 이거 하면서 위탁하면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부모에서 입양 14년 차의 대선배까지 모인 자리. 미루주아맘이고 이설아입니다. 예,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입양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법원 가고요. 네, 저는 정현경입니다. 내게 되고 내가 나가면 할머니라고 우리 딸인 줄 알아 다.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돈 많이 받아가야죠. 어디에도 기댈 곳 없었던 이들은 입양 가족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금세 가까워집니다. 네. 태고 다니는 본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연장아가 뭔지, 입양이 뭔지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연장아 애들이 우는 울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입니다. 제일 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정말 얘한테 이 아이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 것과 맨날 그 공자가 둘이 신랑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너 엄마가 입양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부모가 갑자기 커서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려면 눈물 나서 이 얘기가 안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생애하듯이 자꾸 얘기해가지고 입에 배야 내가 눈물이 안 흐르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 우리 부부는 왜 입양을 선택해서 너를 가족으로 맞았는지에 대한 되게 진지하면서 정리된 그 이야기, 우리의 가족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전달하는 걸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셔서 아이와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본물 터진 듯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받는 사람들. 여자친구 보세요. 정우, 우리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2살 된 정우의 생일 축하 파티로 가족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고, 예. 사실 저는 이제 초보고 여기 선배님들이 많아서 되게 많이 도움 받았어요. 오늘 몇 시간 동안인데도. 왜랑 적응해 사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하고 찾고, 그 당시에는 자료도 없었어요. 한국에는. 공개 입양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4년 전에. 그래서 찾고 하다 보니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입양 부모들 중에서도 나같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죠. 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잠든 아이를 보았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공개 입양이 시작된 역사는 불과 10여 년 안팎. 엄마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공개 입양 비율은 여전히 절반을 밑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7천여 명의 요보호 발생 아동 중 국내 입양되는 숫자는 1,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여아와 신생아에 치중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입양이 뭐죠? 짧은 공개 입양의 역사에서 다른 데로 보내는 아직 건가요? 입양 가정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물 같은 새 식구들. 연장 입양이든 신생아 입양이든 아이가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그 생활 패턴이나 그 부모의 양육 그 방식에 완전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약간 어려움이 있다거나 좀 미리 사전에 도움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좀 미리 지원을 한다면 이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양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사후 관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금 발달된 걸로 알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애착 관계를 그 주양육자랑 이렇게 맺거든요. 그게 주로 이제 어머니인데, 그때 어머니랑 애착 관계를 맺은 이후에 그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양육자가 생겨서 그 사람하고 새롭게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상담 치료와 관련된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해서 이런 그 입양 맥락에서 이런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 신경정신과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년의 개방 입양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초보 엄마 크리스티나의 집. Will you sleep? Will you sleep, Mr. Hanson?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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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just waking up? Are you just waking up? Hi. 생후 3개월 된 아들 켈런을 입양한 이후 요즘 아이돌 보는 행복에 빠져 있습니다. There. Is this your room? 켈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곧바로 우유를 준비하는 남편 매트. There. There. Okay. Okay. Are you looking? 이제 부부는 아이 울음소리만으로도 배가 고픈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 애착이 싹 텄습니다. You're getting practice. Yes. You learn very quick. When he was so tiny, and he was only 6 pounds when he was born, and I remember us trying to get the little shirt over his head and afraid you're gonna break him. Yeah. And now the diaper just okay, done. Have an Easter celebration. 3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결혼 6년 차의 적막한 부부에게 켈런은 새로운 인생을 찾아줬습니다. Every moment you're happy, even when you're getting up and he's crying at night, I still am thankful and so happy that he's
came into our life. Story time. Okay. Kelly, you ready? All right. 이런 부부가 아이를 위해 매주 꼭 한 번씩 빼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Yeah. 동화 속 목소리에 반응하는 캘런. Stretching out his arms as wide as they could go. Big nut brown hair had even longer arms. 바로 10달간 캘런을 품었던 생모 목소리가 담긴 동화를 들려주는 것이죠. Did you hear Brandy? Did you hear your Brandy? 이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생모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This book will have more and more meaning as a way that we can start the conversation about adoption. And, you know, what a great way to explain to him who Brandy is and in her belly, and look at this book and you hear her voice, and when he starts understanding that. 생모가 임신 중일 때부터 만남을 통해 입양을 계획한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And I want our son to grow up knowing who those people are, his biological parents are, and that they loved him enough to place him with us, to raise him. And so that's why I think open adoption really was the thing that. It's not like suddenly we tell him. I think it's like this ongoing conversation. We already are doing video chat, even though he's so little. I think it's about this open process. So, you know, when he's 1 and 2 and starting to understand, I mean, they're too little then, but I always said we started calling them Brandy and Travis with him, and I said, you know, I'd like to call them something more. And so I started saying, oh, you're Brandy and you're Travis. A little bit of, makes it feel, a little closer. But, you know, we're mom and dad, and he'll always know that. Oh, she's Hi. 부부는 생모와 수시로 전화 통화까지 하는 사이입니다. How's it go? Let me see if Callan will talk. And you want to say hi, Callan? Or Brandy can say hi to you? Want to say hi? Hi, baby. Oh, he smiled. Hi, baby. How are you? 생모의 전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캘런. Yeah. Oh, wonderful to hear him start to use his voice. I know. He's, especially in the mornings, and like, he just is really like gurgling and cooing, and we'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music, and he seems to like that more. And sitting up. 부부는 이런 개방 입양이 아이와 친엄마, 양부모 모두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Just very natural and easy. Like calling a relative, like calling an out-of-town relative. 물론 부부는 아들과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서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It's because he heard it. You see that, Callan? You see the baseball? Yeah. He's like, no, I'm going to eat my monkey. Yeah. Look at that, though. Baseball. 벌써부터 캘런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엄마 아빠. Well, because before we used to come and we would sit, one of those stands are right over there, and we would think it would be nice someday to have a family, and it would be nice if we could come and watch our child play baseball or softball. We didn't know if we'd have a boy or a girl, and now it's real. It's possible. When I think about Matt and Callan out there in the grass and throwing the baseball, and I get teary thinking about it, and I just know both of them will be so happy.
LA의 한 입양센터. 개방 입양을 하려는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 9개월 전 입양을 보낸 친모가 함께했습니다. Well, I'm Allie. I'm 21 years old now. And when I first found out I was pregnant, I was 19. And when I had BIM, 그녀는 이 기관을 통해 양부모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so seeing that they went to family reunions and they had a big family and they liked to travel was big for me. And they also had like a section on their values, and a lot of their values were what I was raised in. And I think that was my biggest thing, was I wanted her to grow up similar to how I grew up. 임신 중에 그들을 만나 입양을 결정한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입양 부모와 함께했습니다. I said, okay, now my family leaves. The Hiltons can come in now. And the look on their face i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So I always cry. Pure joy. Like it was the most beautiful thing they had ever seen. And I was excited. I mean, obviously, you can't not be excited. But not even close to as excited as they were. It was like they held her.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부모를 찾게 해줬다고 안도하는 그녀. 지금도 입양 부모와 계약을 통해 아이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ow it's once a month until a year, and then from a year till whenever it's 4 to 5 times a year, so like every 2 months-ish. Like once a month, that's it. You can't see her any more than that. They're like, we want to hang out with you, and we want you to be able to see her, and we want to see you. That just met IAC. 개방 입양이 가장 최선의 입양 방식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이곳에서는 친모와 입양 부모의 공개 강좌를 통해 개방 입양을 원하는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 get to educate people on what it's like to be in my position. It kind of gives the birth parents a little bit of sympathy and a little bit of like knowing what we're going through and being able to maybe cater to our needs as well as to their own. So it feels good. I think it just gave me more hope that the open relationship is possible and very inspiring to, hear those stories. I was adopted as a newborn and did not have that relationship, and so that's really, really important for me, for our chil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and to have that extra support and more loving adults. How could you be against having more loving adults in your family? So it's really important to me, and glad to have found a place, an adoption agency that really values that. 4천여 쌍의 입양을 성사시킨 이곳에서는 개방 입양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Children don't have to fill in the gaps of their imagination, with these stories of maybe she was a princess in England and so she couldn't raise me, or maybe she's a bad person and that's why I'm not allowed to know her. Instead of concentrating on all these things they don't know, they can look forward, because they're not concentrating on things that they wish they knew from their past. So they grow up with the self-esteem and the confidence, knowing they're with the family they're meant to be with, because hearing their adoption story straight from the birth mother's mouth is the most reassuring thing an adopted child could hear. Studies have shown that there's less rebellious acting out behavior during adolescence when the child is raised in a home with an open adoption. 아이는 친부모와의 교류를 결과적으로는 친척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You want to see how it looks? 5살 브레이드는 요즘 한창 호기심이 많아졌습니다. What was it you saw on your face? Where's the dots? Can you point to the dots? Where's the dots? Oh, is there on your nose? Look. And some up there too? They're all over the place. So what do we have to do to build a construction site? I need a computer. We can fix it. We make a fire truck. You want to make a fire truck? 스캇은 브레이든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싱글데드입니다.
Just 2? Okay, there we go. 2년 전 입양할 때만 해도 아이는 발달 장애가 있어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He was very quiet and withdrawn when I first adopted him, but now he's just been seeing him just come to life and be so engaged and curious about everything. 소아 심리학자로 오래전부터 아이를 원했던 아빠는 장애와 관계없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처음 아빠를 낯설어 하던 브레이드는 이제 아빠 손을 잡고 걷는데 익숙합니다. Hey guys, let's go say hi, Brayden. Good morning, Brayden. Hey guys. Why did you come down here? When I come pick you up today, then we're gonna play some more and we're gonna show. 일하는 동안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아빠. 브레이드는 좀처럼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Let's put your shoes I on. understand you're going to be going home and getting some sharing and bringing some stuff over here. 그런 아들을 두고 나오는 아빠도 안쓰럽기만 합니다. Yeah, often it's very hard to say bye. And when we were first together and he became really attached to me, it was very hard for him to say goodbye. And he would cry and he would grab onto me and don't leave, Daddy, don't leave. And it was really sad that he was having that hard time because he was, I think, worried that I might not come back. Because he had dealt with people leaving him in his life. So he had, I think, we had to establish that trust where he finally realized that I kept telling him, if Daddy says bye-bye, I'm always coming back. I'm always coming back. And I think that was helpful for him to kind of get that trust back, to know that I was always going to come back even though I had to go somewhere. Alejandra, stand up and walk. 어렵게 아빠와 헤어진 브레이든. Away from your glasses. 이젠 제법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Ice cream cone, one pickle, one slice of 특히 인지 능력에서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Hey, one lollipop, one piece. Now you could see the vocabulary. It's just increased. He knows letters, numbers, colors. Again, showing lots and lots of progress, both emotionally, physically, and just intellectually. But more importantly, he has become very much like his father because that's his role model, so he has learned to imitate him, which is a very good thing in this case. You be the goalie? Yeah, I get a goalie. Okay. Nice. Nice. 두 사람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 사이가 된 듯 보입니다. Oh, it's the best thing in life. To actually see him happy and loving life. There's nothing better than that. Okay, you ready? 1, 2, 3. Whoa! Jumpy! It's like a jumpy, isn't it? Jumpy! Good job. Wendy and Jane. That's Wendy and Jane. It's Wendy all grown up. 스캇이 혼자 힘으로도 발달장애 아동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데는 주 입양 기관의 지원이 컸습니다. Could it be Captain Hook? Brayden had some issues with speech delay and developmental disorders. The county helped me find the providers to help him and get him back on track. So it's important to have those resources, and luckily, adopting through San Diego County, I was able to have those. 브레이든과 같이 과거 입양되기 어려웠던 아이들의 입양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됐습니다. He's a 14-year-old boy who's never really experienced the joys and comforts of family life. When I asked Isaac what kind of family he'd like to have, his answer broke my heart. He said he couldn't really tell me because he's never really had a family. In tonight's Adopt 8, we introduce you to this polite young man who is in desperate need of a family to help guide him. As he transitions from being a teenager into adulthood. 입양센터와 협력해 뉴스 중간에 3분간 새로운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14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아나 장애아와 같은 입양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0%의 아이들이 입양되면서 대기 중인 부모가 더 많아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On a piece of paper, which is often the only things that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get. They get a piece of paper and maybe a photo, and it's hard for them to tell whether or not this child would be a good fit for the family this entire time that I've been doing Adopt 8.
I think it really opens people's hearts. People will email me and say that they ended up crying from watching the story. And sometimes I hear from people who say they watched the story and immediately called the next day to San Diego County Adoptions to sign up. 미국에서는 입양 전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How is everybody tonight? 12주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애정, 애착 수업 등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 부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Meeting children's developmental needs and addressing delays. Again, children deserve to live in families that help them reach their developmental milestones and learn from their experiences. Many of our children, because of their life experiences, because of the families that they live with, they didn't get that nurturing to help them progress developmentally where they should be. So they're going to be delayed. And you will have to spend extra time with them one-on-one or take them to different agencies. And hurry up. I don't have a lot of 특히 time. 연장아 입양의 경우 아이들의 행동학적 특성과 적응의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고 부모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돕습니다. Because what we do is we really set the whole stage is that when children have maladaptive attachments, when they don't trust that the caregivers, that their parents will care for them, their whole worldview, how they interact with people is distorted. They don't feel like they have any value. They don't trust you. They don't want to be disciplined. They could care less if you discipline them. So we teach them how to start creating attachment moments. How do you get that child to begin to trust you and attach to you? 입양을 하고 나서는 평생에 걸쳐 입양 가족들을 지원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So I think we're very proud of the services that we offer in our post-adoption unit. So we have a unit of staff that are designated to support the adoption after finalization. Well, I think it depends. You know, many people call because they just need that social worker to give them advice. You know, they're having a rough time, the child, you know, is struggling behaviorally, and that's when we connect them to this to the agency that we contract with to provide these additional services. So then they may get the child into therapy, they may attend a support group, and we find that it's very helpful for people to talk to other people that have adopted. 다섯 살 나탈리는 요즘 장난이 한창 늘었습니다. 멕시코계인 나탈리를 위탁했다가 입양에 키우고 있는 엄마 니콜. Okay, I'm gonna be in here then, love. 엄마는 아이를 위해 자주 멕시코 요리를 하곤 합니다. Okay. Do you like tacos? Mm-hmm. How much do you like tacos? Lots. Lots. I'm Canadian, and so it's kind of funny that I've learned to make quite a few Mexican dishes. I've even mastered tamales pretty good, which is pretty good for a Canadian. 멕시코의 언어와 문화는 물론 아이의 친인척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o you know anything in Spanish? No. No. I think. That just has a guacamole. But she currently she only has one. Her maternal aunt that still lives in San Diego. All the rest of them are back in Mexico. 엄마가 저녁 식사를 완성해가는 사이 아빠가 도착한 걸 알고 쏜살같이 숨는 아이. Is she hiding? Oh my gosh! How you doing? I missed you. I missed you today. How are you? Who are these people? 이제 보니 나탈리의 장난기는 아빠를 닮은 것 같네요. 식사 시간에도 아빠 옆에 꼭 붙어 앉은 나탈리. Are you making that for me so that I can have it? So I can have a bite of it? No, Dad. Come on, it's for what's the me. deal?
Don't I get to have a bite? No. Just one bite? Okay, I'll just eat a big bite. No. A giant bite. Hey! 2년 반의 긴 입양 절차를 통해 또 하나의 딸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부. 생모는 물론 할머니와 이모들까지 만나는 자신들의 개방 입양 방식이 딸에게는 물론 자신들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But I think it is important for her to just, you know, to have a connection with that because she's going to want to know. And I think the more that she's exposed to it growing up, the less questions she's going to have when she's older. You know, I don't think she's going to ever come to that point where she's like, I'm leaving you guys and I'm going to go find my own family, because she's going to know who they are and she's going to know that we all love her and we all have always wanted what's best for her. Hi, I am. Hi, Nicole. I'm Margot with the Nice to county. meet you. Come on in. Thank you. 딸을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뒷받침됐습니다. How are you doing? Well, so we have a contract with them for post-adoption. So when you have issues that you need a little extra support with, we have a support group that you could attend with other families that have finalized adoption. There's also individual counseling that's available. They actually do some in-home support services if you needed anything around behavior or anything. And as far as the counseling goes, is the counseling, you know, if say when she's 7 or 8 has questions about adoption or the process, is there counseling that's available for, you know, at that time to help answer some of her questions? Yeah, well, there's counseling services that focus on attachment, and they come they do limited in-home support with you guys here, working with both of you. What kind of services are available at that point?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사후관리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y!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고 부대끼며 쌓아올린 추억을 통해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이죠. 원래 하는 대로지. 그럼.